오늘은 오랜만에 2프로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2프로가 진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네, 오늘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로봇에 대한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 로봇은 뭐 주식시장에서는 가끔 테마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 약간 소외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요즘 세상을 움직이고 바꿔나가는 인공지능 AI의 흐름이 실제로는 AI가 뭘로 돈을 벌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 AI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결합해서 사람을 대체해가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여나가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대답 이외에는 인공지능이 뭘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건데? 라고 하는 게 뾰족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트렌드도 따라잡아야 되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계속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오늘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의 한재권 교수님 최근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 또 업계의 흐름은 뭔지 또 갖고 계신 고민은 뭔지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2프로가 나왔겠지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의 한재권 교수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도 가르치시면서 네, 또 로봇과 관련한 스타트업도 창업해서 네, 투잡을 하고 계시죠? 네, 너무 바쁩니다. 요즘 휴머노이드가 물 들어온다는 표현보다 더 센 표현 뭐 있을까요? 뭐 그런 표현 쓰고 싶습니다. 물이 들어온다면 뭐 투자금 아니면 관심, 뭐 인력의 집중 다 해요, 다? 다 합니다. 왜 갑자기 그럴까요?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공이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게 가장 클 것 같고. 일론 머스크. 네네. 근데 그 일론 머스크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건 아니고요. 로봇에 대한 부품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성능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예.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뭔가 상품을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예. 그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시점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요 타이밍 노려서 이제 해볼 만한 사업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거고. 네네. 휴머노이드 로봇 말하는 거죠? 테슬라봇이라고 하던. 네, 예. 옵티머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보통 어디까지 성능이 왔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뭐 GDP 성장률처럼 그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어디 한번 싸움을 붙여보자 싶어서 그냥 어디 한번 놀아봐라고 하는 일종의 로봇 경진 대회 네네. 그런 거를 통해서 보잖아요. 네네. 최근에 열린 게 로봇 월드컵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로봇컵이라고 부릅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로봇컵은 로봇 대회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예. 가장 권위가 있는 축구 대회입니다. 인간에겐 월드컵 경기가 있잖아요. 벤치마킹에서 로봇들도 축구를 합니다. 실제 축구를 시켜요? 네네. 그런데 뭐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뛰고 잡고 공을 차고 해? 네네. 심판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명령에 복종해서 경기가 진행이 돼야 돼요. 세상에. 그래서 로봇들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뛰고 달리고 공 차고 패스하고 슛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또 뭐 드로잉, 예. 그 골킥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그럼 파울도 있어요. 돌아가는 룰을 보고 내가 골킥을 해야 되는구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대회로 정평이 나 있고 로봇 업계에서는 네,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너네들 로봇 좀 하는구나라고 인정을 좀 해줍니다. 그렇겠네. 네네. 실제로 가서 경기하는 거 보면 괜찮은 로봇들끼리 붙으면 어때요?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정말 박진감 넘치죠. 땀납니다. 그래 모르겠습니다. 관객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경기를 보고 있는 저희들은 그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실제로 보면 대개는 몇 살짜리 인간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보여요. 지금은 한 2살에서 3살? 두세 2살, 살, 3살이면 두세 살 이제 정도. 공 보면 따라가서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뭐 차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전에는 2-3살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갑자기 5-6살로 올라간 느낌이에요. 올해 그런 느낌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준우승도 하고 그래서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만든 휴머노이드가 네, 올해는 3등 했어요.
근데 저희는 경기력 굉장히 향상했거든요. 우리도 좋아졌는데. 스스로 출국하기 전에는 국제대회니까 출국하기 전에 야 올해는 좀 하겠는데 이러면서 딱 갔는데 웬걸 딴 팀들은 더 잘하는 거죠. 힘들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 사이에 네. 각자. 네네네. 1년 동안 너무 많이 발전했고요.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쓰는가가 성패를 가르거든요. 물론 피지컬도 중요합니다. 예. 피지컬로 뭐 더 빨리 달리고 자연스럽게 뛰고. 그리고 여기 몸싸움도 하거든요. 이렇게 아. 일부러 툭툭 쳐요. 오.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근데 심판이 강하게 불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고 그런 물리적인 피지컬한 능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공간을 잘 써야 돼요. 축구는 공간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고 상대방이 어디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거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로봇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이른바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로봇 하나하나에 다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어디 클라우드 못 밖에서 쓰게 돼 있어요. 원격하는 게 아니라. 네, 클라우드 못 쓰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한 인바디드 그러네요. AI가 실현되고 있는 거죠. 인베디드. 예. 근데 이것을 1997년부터 해왔어요. 지금 한 25년 넘게 지속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는 2009년이 첫 출전이었는데 그때부터 쭉 봐왔는데 예. 최근 1, 2년이 가장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 각도가 이렇게 커진 건 네. 뭐예요? 원래 인류가 경제 성장하는 걸 커브를 보면 여기 산업혁명이 있었어 하는 그런 것처럼 크죠. 그 티핑 포인트가 기술적으로는 뭔가요? 인공지능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네,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가 그 티핑 포인트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하나 기능을 만들려면 예. 밤새워서 프로그래밍 했어요. 그래갖고 대학원생들 밤새고 뭐 이런 게 뭐 어떤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는 시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스스로 학습하는 게 생성형 AI는 일종의 텍스트 베이스잖아요. 뭐 그렇죠. 화면에 글씨가 그렇죠.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네. 대화가 되고. 그런데 로봇들은 그거를 행동으로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다가 사실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에다가 예. 학습을 잘 시키면 이게 학습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행동하는 거를 좀 넣어주면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팔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진전이 있었어요. 그걸 오픈 AI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능을 중심으로 빡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뭔가 동작이 더 자연스럽거나 더 빨리 된다거나 그런 발전보다는 여기서 이런 동작과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하는 거. 네네네. 그게 판단력이라고 부르죠. 저희는 그래서 그런 추론을 바탕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모든 작업이 하나의 신경망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에. 예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바쁘고 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걸 주로 기능을 특화해서 가셨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비정의 카드를 준비하고 가긴 했는데 실현은 못했어요. 그래서 로봇을 완전히 4세대급으로 전투기처럼 그렇게 세대가 있거든요. 네. 4세대급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액추에이터를 완전 신형으로 액추에이터라고 하면 구동기죠. 예. 저희가 관절 같은 이런 거. 저희가 예. 만들어서 그렇고 갔어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선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뭐 여러 가지 뭐 버그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새로운 세대로 진입한다. 우리 팀도 이제는 새로운 세대로 진입해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예. 그런 급으로 갈 거야라는 걸 좀 보여줬는데 이제 그거를 더 잘 보여준 팀이 우승을 했죠. 몇 개의 로봇이 뛰는 거예요? 본선에 올라간 팀은 5팀이었습니다. 지금 월드컵처럼 예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예선에서 어느 정도 합격점을 받아야 예. 본선 경기에 뛸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근데 그걸 넘어간 팀이 5팀이었고 5팀. 미국 하나, 우리나라 하나, 그다음에 독일 하나, 중국이 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미국, 한국, 독일, 중국. 네. 그게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나름 그래도 앞서가는 나라들이에요. 그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이죠. 할 수 있는 나라들. 만들 줄 아는 나라들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이 뛰어들려면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예, 휴머노이드가 진입 장벽이 높아서요.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쉽사리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미국, 독일, 중국이 하는 걸 왜 하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하게 됐는지 뭐든지 잘하니까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거기에 일찍 뛰게 된 겁니까, 그럼? 우리나라 그런 특징이 좀 있지 않나요? 올림픽만 봐도 하기야.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다 껴요. 그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정말 잘하셔서 불모지일 때부터. 네네 여기까지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고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산업용 로봇이 좀 많이 적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야가 좀 발달한 게 휴머노이드 입장에서도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럼요. 저변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누가 써주느냐, 누가 그것을 AS를 해주느냐, 그런 부품을 누가 만드느냐, 예. 그런 산업의 저변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로봇 사용 밀도로는 압도적인 세계 1위죠. 그 인구 10,000명당 예. 로봇이 몇 대가 있느냐 예. 이런 걸 로봇 밀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1,000대가 넘습니다. 다 공장에서 돌아가는 건가? 대부분 공장이죠.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강국인데 인건비는 비싸지고 예. 어떻게 해결하냐? 로봇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병원에서도 로봇 수술하는 거 그것도 다 카운트하고 그런 모양이네요. 그것도 카운트해야죠. 그러면 네네. 이 우승은 어디서 했습니까? 미국에 했습니다. 그리고 네. 제 스승님이 하셨어요. 교수님 가르치시던 그 교수님 네. 팀이 네, 지도 교수님 팀이. 중국은 어땠어요? 중국은 제가 이제 4강전에서 스승님께 지고 제가 3, 4위전으로 내려갔거든요. 네. 3, 4위전에서 중국 칭화대랑 맞붙어서 제가 5대1로 좀 크게 이기고는 왔는데 예.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중국도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겨우겨우 이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뭔가 화려하게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한데 내실은 약간 약한 그런 약점이 있어서 거기를 파고들긴 했습니다만 저변이라던가 그 뭐랄까 내공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 받습니다. 로봇 산업이 중국에서도 네네네. 로봇은 이제는 우리보다 중국이 더 잘한다라는 말을 해도 그래도 뭐 의심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합니다. 거기도 인공지능도 스스로 열심히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남들이 못하는 거 하죠. 그걸로 대체해야 될 테니까 열심히 하겠죠. 네네. 거기도. 그렇군요. 지금은 그럼 그 휴머노이드가 인공지능을 장착해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되기까지를 1부터 한 10 정도로 보면 네. 대충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1부터 10이요? 10이 되면 사람이랑 비슷하네. 정말요? 그렇게? 일당 뭐 전기만 먹이면 되니까. 뭘 분야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백 수천 가지니까 예. 분야마다 어떤 거는 저거 10까지 갔어. 근데 어떤 건 1도 안 돼. 뭐 이런 게 있겠지만 평균 잡자면 한 50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100점 중에. 왜냐하면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뭐 배터리라든가 AI 칩이라든가 액추에이터라든가 많은 기술적인 난제들이 아직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어떤 분야, 이 분야를 잘 선택하면 예. 이거는 인간 대체되는데? 라는 분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보지 마시고 분별해서 분할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하는 직업들 또는 중에서? 일들을 수십 개, 수백 개를 쫙 펼쳐놓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네네네. 뭐 배달 로봇, 서빙 로봇 이런 거는 좀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런 거 이제 바퀴 예. 달아도 충분히 하는 로봇들은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제 팔, 손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좀 어렵죠. 손으로 네, 하는 네, 게. 네. 두 다리로 움직이면서 두 팔과 두 손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것. 하는 거가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일하거든요. 그러겠죠. 예. 이제 그거를 정복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고 있는 하는 거잖아요. 건데, 예. 근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준이 막 물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건 만약에 만들면 예를 들면 신약 같은 걸 만들면 네. 특허 기간이 보호가 되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떼돈 벌면 돼라는 걸로 이제 투자도 하고 그럴 텐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술 뭔가 기술을 연구해서 야 이거 되는구나 이제 했으면 뜯어다가 야 이거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기술을 세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휴머노이드는 약간 오픈 소스 경향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성장 초기 단계라서 예. 다 같이 크자는 이런 공감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스승님이랑 제자랑 다 공유하고. 네, 어디 찾아보면은 또 있어요. 너무 선량한가요? 특허권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네. 좀 아직은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로봇 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움직여요. 전 세계가 ROS라고 하는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움직이는데 예. 거기에는 코드들이 많이 공유가 돼 있어요. 아, 오픈 소스들이 거기에. 그래서 로봇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수준 쫙 올리는 데는 몇 달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갖다 쓰면 되니까. 그런데 그 선까지는 다들 많이 와요. 그래서 데모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을 넘어서는 데는 되게 큰 장벽을 느껴요. 그래서 그 노하우예요. 어떤 특허라기보다는 노하우입니다. 자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백, 수천 가지 좀 오버하고 수십, 수백 가지의 노하우들이 집약된 게 로봇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뭐 일일이 설명하고 그러긴 너무 힘들고. 하나만 설명해 줘봐요. 그 대충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좋습니다. 예. 이거는 많이 알려진 노하우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도. 인간 제조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좀 차이점. 예. 인데요. 제가 마우스를 잡을게요. 이렇게 네. 보이나요? 이렇게 예. 잡았죠. 예. 근데 제조용 로봇들은 마음대로 막 못 잡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잡아 그러면은 딱 솔루션이 하나예요. 이렇게 띵 해갖고 이렇게까지밖에 그렇죠, 못해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모양을 하려면. 근데 인간은 이렇게도 잡고 수십 저렇게도 개도 잡고 잡죠. 그렇죠. 예. 이런 차이. 그러면은 얘를 잡을 때 이렇게 잡을 거냐, 이렇게 잡을 거냐, 이렇게 잡을 거냐를 네. 결정해야겠죠. 그렇죠. 그만큼 자유가 많은 만큼 더 그렇지, 책임감이 그렇지, 따른다. 그렇지. 예. 결정해야 될 사항이 더 많아진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요. 인간처럼 할 것인가, 예. 이런 거는 어떤 특허라기보다는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잡아라라고 하면 그때 마우스가 놓여져 있는 위치와 방향과 형태도 다를 거니까 네네네. 이렇게 좀 삐뚤하게 놓여졌네라고 하면 손을 약간 꺾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뭐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 그래서 단순한 건 아닌데 네. 그렇죠. 그럼 그걸 시각으로 로봇의 시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판단해서 이거를 2바퀴 반 돌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각도가 맞지. 네네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러죠? 로어암, 예. 여기 팔뚝, 여기에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공유하면 안 되는데. 그 방향이라는 건. 직선이라고 할까요? 네. 이 직선의 3차원 공간에서의 방향. 여기가 로어암이 중요해요. 평소에 어떻게 꺾어놓고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에 따라서 괜히 거북스럽게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로어암이 중요해요라고 딱 말했잖아요. 이게 노하우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딴짓을 하겠죠. 팔꿈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보자 하라도 하든가. 손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데 저는 여기를 중심으로 손목 움직여요. 바로 위에 연결된 그 관절을 선. 그걸 어떤 각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의 모션 변화로 할 수 있는 짓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거를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움직이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통은 이제 제일 좋은 솔루션은 VR 있죠. 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끼고 사람이 막 움직여요. 네. 그러면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의 센싱 신호를 바탕으로 이 손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을 그냥 시키는 거예요. 설거지도 해봐. 예. 뭐 옷도 개봐.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같이 개주는 거고. 사람이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신호가 다 들어오게 돼요. 사람이 옷을 갤 때 요 근육은 어떻게 움직이고 요 마디는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신호들이 다 숫자로 변환해서 들어온다. 데이터가 오죠. 그럼 그 데이터를 로봇에다 넣어요. 설거지할 때는 요걸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1번 근육은 요렇게, 2번 근육은 요렇게. 그 상황마다. 그게 이제 생성형 AI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에요. 그럼 자 설거지 해라고 하면 그때 그거를 떠올리고 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그게 신경망이 만들어내는 힘이죠. 근데 그걸 몇 번 반복하고 학습시키면 이제 알아서 잘한다는 거죠. 우리 그 AI가 하듯이. 네, 그래갖고 이제 프로그램 그렇게 안 했는데도 제가 그렇게 프로그램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접시 잡아갖고 이렇게 해요. 작은 접시, 큰 접시 지가 알아서 구별하고 그때부터는. 네. 진짜 애기들 커나가는 거랑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동 배우는 지금은 것도. 배우는 시기예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배우는 경쟁이 붙었어요. 예. 저희도 그걸 이제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그래서 10월쯤에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당신 뭐예요? 맨날 뭐 뭐 3프로 TV 넣어갖고 말만 하지 뭐 보여준 건 뭐예요? 이러거든요. 그래갖고 10월달에 한국의 로보월드라고 하는 가장 큰 로봇 전시가 열리거든요. 예. 그때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동안 만든 걸. 꾹꾹꾹 지금 눌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할 때도 근육들을 각각 근육이 아니죠 로봇이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로봇의 각각의 부품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움직여야 되는지를 스스로 익힌다는 건데 네. 그 익힌 결과물은 그럼 어떤 칩에 담기는 건가요?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거죠. 예. 그것과 블랙박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들어오면 팔은 이렇게 움직여, 손은 이렇게 움직여 이런 결과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런 로봇을 음. 대량으로 한 2만 개 만들고 싶으면 네네. 기껏 얘는 이제 배웠으니까 잘 하는데 얘의 어떤 걸 뽑아다가 똑같이 이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냥 그 신경망을 똑같이 쓰면 돼요. 그 칩을 옮겨다가 복사해서 그대로 꽂아주면 되는 겁니까? 네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아, 그거는 하드디스크 복제하듯이 그렇게 해서 네네. 한 녀석 교육 잘 시키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또 다른 생각을 해요. 한 녀석을 오래 시키니까 이거 너무 느린데 그래갖고 로봇 많이 만들어. 그래갖고 한 10대 만들어. 10대 똑같이 다 공부해 같이. 각자 교육해 알아서. 그러고 나서 다 같이 모아. 공부한 거 다 모아. 아, 따로따로 익혀서 네. 합치는 건 복사하고 또 계속 복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다 계속 합치는 거죠 데이터를. 아, 교육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제시한 방법을 저희는 이번에 좀 쓰고 있는데 그런 거를 물리 세상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한번 해보자. 시뮬레이션으로 해보자. 예. 그리고 시뮬레이션 툴을 공개를 했어요. 엔비디아가 잘하는 짓이죠. 이게. 그래서 AI 시장을 석권했잖아요. 네. 그걸 로보틱스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우리가 마련해 줄게. 아, 온라인상에서 네. 게임처럼. 네. 네. 그래서 너희들 로봇 여기 들어와서 해봐. 아, 오히려 하드웨어를 온라인상으로 복제를 해. 그런 다음에 여기서 가르쳐. 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한 1000대 만들어 줄게.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학습해봐. 이렇게 합니다. 물론 물리 공간하고 똑같지는 않아서 완전히 좋지는 않지만 워게임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는 데는 정말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엔비디아가 제시한 방식을 지금 쓰고 있어요. 한국, 미국, 독일, 중국 말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들이 좀 따라오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독일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스페인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탈리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노르웨이 정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희한하게도 일본이 힘을 좀 못 쓰고 있어요. 로봇에서 예. 거기 정밀 기술 열심히 잘하는 데인데 제조용 로봇은 산업용 일본, 로봇은 1등인데 거기가. 예, 야스카와 뭐 화낙 뭐 최고죠. 근데 이상하게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좀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알고 싶어요. 아, 어디서 숨겨놓고 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런 거 잘할 친구들인데. 그러니까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번 로보컵에서도요. 예. 원래 일본 팀이 막 우승하고 뭐 이런 팀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가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아, 올해. 네. 내년부터 우리 안 나와. 그리고 가더라고요. 오. 왜 그래? 그랬더니 그냥 학생들도 없고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 근데 희한하죠? 연령 구조,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되면 또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런가요? 뭐 아무튼 일본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한 현상이고 원래 로봇의 나라, 야. 아시모를 만든 나라 일본인데 아쉽다. 예. 좀 주목해 볼 만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코가 석자라 그런 거 좀 그래 좀 여유가 있으면 저 회사를 인수해 볼까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할 텐데.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지라고 하면서 밤을 새고 있죠. 아까도 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기실에서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니까 말도 마 2%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뭐 그러던데 예. 뭐 어떤 것이 요즘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힘들겠구나라는 감이 잡히는데 로봇 비즈니스는 이거 뭐 때문에 힘든 거야? 또 감이 잘 안 잡혀서요. 일단은 기대감이 많이 몰리고 있어서
그 물 들어오는 것을 잘 타야 된다라는 심적 압박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잘해야 된다. 나 이걸 위해서 20년간 기다려왔는데 지금이 타이밍이야. 라고 하니까 이제 관심도 들어오고 펀딩도 들어오고 사람들도 잘 모아지는 요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거의 못 자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금같이 쓰여져야 되는 상황이라 예. 지금 저기 오는 시간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요. 아무튼 예. 그런 심적인 것과 또 하나는 중국이 저 앞에 가고 있으니까 저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라는 것과 그리고 또 산업적으로는 어떻게든 단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떤 아이디어 없을까? 뭐 이런 것까지 뭐 복합적인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로봇 만들어서 있어요. 이제 실제로 상용화해야 되니까. 네, 여태까지는 기술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BOM 갖고 싸워야 됩니다. 부품 하나하나 수백 개 정도예요. 부품이 수백 개의 부품 목록을 보고 여기는 어디가 더 싼가 이런 걸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럼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그건 아니죠. 어디서 사옵니까? 많이 해외 구매를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팝니다. 그 부품 단위는 그 전통적인 제조업, 예. 기계 제조업 이런 것이 많아요.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제조업 강국이라 꽤 국산화율이 생각보다 나옵니다. 가격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핵심 부품들, 뭐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약해요. 그래서 일제라든가 독일제 이런 것들이 많고 특히 미국도 정밀 센서들은 괜찮은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좀 씁니다. 비싸다 이거죠. 그런 거 찾았으면. 네, 아직까지는 비싼데 그런 비싼 거를 어떻게 아이디어로 싼 센서로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특허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특허도 내고 있고요. 그래서 단가를 계속 낮추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산 센서는 미국의 로봇 업체한테는 특별히 싸게 주고 싸게 살 수 있고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뭐 관세 정도? 관세 겠죠. 정도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 FTA 하고 있어갖고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굉장히 정밀 센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 팔아요. 왜냐면 무기로 전용될 수 있어서. 그럼 자기네 나라 로봇 업체한테는 슬쩍 줘요? 네, 탄도 미사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들 거니까. 뭐 이런 거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 정밀 부품들, 정밀 센서들 이런 거는 좀 수입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넣으면 로봇도 성능이 좋아져요? 그 필요해요? 그러겠죠? 그렇죠. 확연하게 좋아지는 걸 보죠. 그 야구를 일종의 투수 노름이라고 부르잖아요. 투수가 다 하죠. 로봇은 센서 노름이에요. 좋은 센서 쓰면 바로바로. 잘해요. 진짜 그렇겠네요, 정말. 그런데 이제 비싼 거죠. 그래서 그 균형을 지금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성비.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그건 이제 생산하는 얼마를 몇 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텐데. 지금은 대충 지금은 한 1억 원 안팎 수준이에요. 판매가로. 만약에 판매해서 수익을 얻으려면 한 1억 원 정도는 팔아야 돼요. 한 두세 살 정도 아장아장하는 축구 로봇 뭐 이런 거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팔아요. 사겠습니다. 그러면 1억 내시면 한 대 만들어주고 10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좀 낮춰줄 수 좀 있죠. 낮춰주고 그런 느낌. 그런데 아마존이 지금 연간 1만 대 생산 캐파를 가진 공장을 세우고 있어요. 로봇 만대를 만든다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용 공장을 세우고 있어요. 물류센터에서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봐요? 네, 물류센터에서 일 시키려고요. 예전에는 아마존의 물류센터를 다 로봇화 시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공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효율도 높아졌고 인간이 별로 없는 물류센터를 성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돈 많이 드니까. 그렇죠.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물류 창고를 로봇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싹 비워야 됩니다. 일단 스탑 시켜야 돼요. 지금 이거 돌리는 걸 스탑 시켜야 되니까. 아니 그것도 안 하고 하려고 했어요, 그럼? 그런데 그런 비용을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하나 바꿔보자. 이제는 사람 옆에서 로봇이 같이 일하게. 그리고 이 센터를 다 로봇으로 만들 필요 없이 지금 원래 옛날 센터를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비용이 생각을 해보자. 이게 더 비쌀까? 저게 더 비쌀까?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략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세웠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게 로봇 전체로 만드는 것보다 싸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측이죠. 야,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코스트 컨트롤의 문제가 됐네요. 네네네. 이제 비용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생활에 온 거예요. 원래 기술 얘기만 하면은 네, 그건 이거는 뜬구름이지, 뭐, 사실은. 네, 그냥 뜬구름이죠. 그런데 비용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예. 이제 실생활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교수님이 창업한 회사는 회사 이름이 뭐였죠? A 로봇. A로봇. 네. 거기도 이제 투자도 몇 번 받으시고. 시드 라운드는 얼마 전에 종료를 했죠. 첫 투자였어요. 그럼 투자가 이제 대충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뭐 기사화 됐으니까 예. 네, 시드인데 첫 투자인데 35억 원 했습니다. 35억 정도. 네, 원래는 그것보다 절반도 안 되게 목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더 불어난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있어야 되는 이거 거 가지고 아니야? 되겠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뭐 반포 국평이 50억인 나라에서 30 몇 억 가지고 지금 아파트 한 채도 못 만드는데 뭘 하겠다고 합니까? 라고 하면 더 받으라고. 피규어 AI는 9천억 받았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로봇 팔아서 이제 돈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투자자들한테도 돌려주고. 로봇도 파는 것도 있지만 예. 저희는 로봇을 구독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부로 안마의자처럼. 네, 안마의자가 딱 좋은 모델이죠. 로봇 로봇은 아직까지 단가가 있어서 예. 그대로 사서 쓰기에는 좀 비싸고. 설치 비용이 좀 너무 장벽이 있으니까 저희가 타겟팅하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입니다. 월. 월. 네. 그러니까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채용하느니 로봇 할부로 렌탈하세요. 공장일 수도 있고 농업일 수도 있고 각종 업이죠. 예를 들어봐 주세요. 어떤 게 어떻게 좀 대체될 것 같으세요? 뭐 예를 드는 건 이제 좀 이상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예. 예를 들면 간병인. 음. 간병인 구하기 쉬우십니까? 어렵죠. 어렵지 예. 않나요? 인건비 얼마죠? 많이 비싸졌어요. 돈 준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 부분. 1년에 뭐 4, 5천 더 드려야 되죠. 네. 딱 그 지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고단가 이하로 내려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간병인들은 시범 서비스를 몇 번 해보면 그 환자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로봇으로 하면 네. 사람 아니니까. 부끄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좀 부끄러운 그런 게 있죠. 장면들이 많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예. 그런 것들을 로봇이 해주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잘해요, 로봇이?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그 잘하는 거를 네. 못했으니까 아직까지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정도 기술 수준과 속도라면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기술적인 넘어야 할 장벽 중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배터리. 예. 부품 단계입니다. 예. 배터리 AI 칩. 요 두 개가 가장 커요. 배터리는 이해되시죠? 예. 오래 작동해야 되니까. 네. 지금은 좀 쓰면은 배터리 다 닳는 그리고 또 충전해야 되는 뭐 이런 구조인데 이 치칵 한 3분 닦아드리고 나면 또 충전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자면은 야. 밥을 엄청 많이 먹는 머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놓고 한 5분이라고 또 밥 달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해결이 되는 거가 중요하고 근데 많은 기술 진전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좀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봇컵 경기할 때 살짝 말씀드렸지만 몸 안에서 AI가 다 돼야 돼요. 인바디드 AI가 돼야 돼요. 예. 통신을 해서 클라우드를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통신이 두절되면 그렇지. 위험해요. 그래서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는 이 몸 안에서 다 AI가 돌아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 GPU 2만 원 하나 딱 껴놓으면은 공간도 없을 뿐더러 비싸죠. 전력은 또 엄청 먹고 그렇겠네. 네, 그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저전력에 값싸고 연산량이 많은 AI 칩 이걸 봐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네요, 그걸. 이거는 근데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연구하고 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잘 보고 있어요. 그 칩으로는 인공지능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는. 엔비디아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인공지능 모델이 돌아가는 칩이에요. 음. 그 칩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럼 그 칩 만들어져야 로봇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지금도 적용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보다 더 기능 성능이 향상되면 그만큼 로봇은 그만큼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금석이 바로미터가 AI 칩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딱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기술이 향상되느냐에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디다 쓸 수 있다가 결정될 겁니다. 제일 기초적인 게 간병 쪽인가요? 그것도 쉬운 분야는 아닐 것 같은데. 가장 그 사람들이 즉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몸으로 느끼는 부분이 간병일 거다라고 보고 수요가 있어요. 있는 네. 상징적이고 그 이외에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잘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로봇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봇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겠네요. 여기가 그렇겠네요. 더 큰 산업이에요. 그 스마트폰 만들어서 돈 제일 잘 번 데는 게임 회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보다도 게임 회사가 더 돈 많이 벌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런 겁니다. 로봇 만드는 저희 A 로봇 같은 회사보다도 아. 저희 A 로봇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건 A 로봇한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갤럭시가 되고 싶은 거죠. 아이폰이 되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그럼 범용 로봇 사다가 내가 따로 그 게임 개발하듯이 그쵸. 개발을 해서 쓰면 네네네. 서빙 로봇 사다가 과외를 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의 매력이 거기에 있어요. 얘는 목적이 없습니다. 서빙 로봇은 서빙하겠다는 목적이 있고 배달 로봇은 배달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아, 소프트웨어만 바꿔주면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향하는 바는 수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용산 컴퓨터 같은 거네요. 맞네요. 어.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져다가 나는 이걸 쓸 거야, 이거 서비스를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학습시키고 거기에 서비스에 발로 뛰시면 그럼 거기가 또 하나의 산업일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A 로봇 같은 회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암만 해도 그걸 그렇죠. 로봇 교육을 시키려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범용성 레벨을 어느 정도까지 시켜놓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고 나서 디테일한 걸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예. 인간의 일이 수백 수천 가지인데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그 본업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가져다가 쓰시라고요. 그리고 알아서 교육 좀 시키시고. 네네. 거기에 노하우는 세상에, 그 현업을 세상에.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잠깐 그러면 우리가 PC 사다가 게임할 놈은 게임하고 엑셀 쓸 친구는 엑셀 하고 숙제할 친구는 숙제하고 뭐 네네. 다른 거 하잖아. 그래픽 할 사람은 그래픽 하고. 네네네. 그런데 PC는 그냥 엄마 PC 사주세요 하면 그거 똑같은 거니까 네네네. 그걸로 뭘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른바 OS가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로 전 세계 1등 기업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로봇에도 그런 OS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거를 엔비디아가 하겠다고 지금 깃발 들고 나서고 있고요. 아, 칩도 팔면서. 네. 그 엔비디아가 컸던 이유는 AI에서 컸던 이유는 그 뛰어놀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써야 쿠다. 네, 그래갖고 자기네 쿠다도 아세요? 오 역시 프로님. 대단하다. 2%입니다. 그거 참.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써야지 잘 만들어지는데 그 자기네 소프트웨어는 자기네 하드웨어에서만 돌아가. 요 구조로 나쁘다 정말. 떴잖아요. 똑같은 전략을 로봇에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하시는 분들을 잘 꼬셔갖고 우리가 네. 이제 운동장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서 노세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쓰려면 엔비디아의 AI 칩을 써야 돼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딴 데선 안 돌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고요. 이걸 보고 애플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우리도 할 거야.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잘 보고 있던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안 되겠다. AI 잘하는 애 누구야? 오픈 AI? 너네 잘해? 나 내 밑으로 좀 들어와. 이러고 있는 형국이 펼쳐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오픈 AI가 피규어 AI라는 로봇 회사와 결합을 하면서 피규어 AI의 그 걸출한 로봇 플랫폼에다가 오픈 AI의 생성형 AI가 딱 들어가면서 네. 지금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그럼 빨리 해야 돼요, 저희도. 간병 로봇 언제쯤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예상에. 예상에는 2030년 전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5, 6년이에요. 네, 얼마 5, 6년이면 한 달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렌탈비로 쓰면 그냥 간병인 쓰나 이 로봇 쓰나 비슷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2020년대 후반에는 각종 산업 현장에서 볼 것 같고요. 예. 그 산업 현장에서 쌓인 노하우를 갖고 병원에 아. 들어갈 것 같아요. 좀 전문직들, 병원이나 공사장 이런 데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려면 특히 배터리 네. 세 바퀴 돌리고 또 밥 달라고 하고 그러면 안 감당 안 되죠. 되잖아요. 감당 안 되죠. 렌탈 해왔는데 안마의자 때문에 전기료가 100만 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비용이 그러면 어휴, 넌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배보다 배꼽이네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몇 년 안에 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추세를 봐야죠. 어, 지금 발전하는 추세. 왜 많이 먹어요? 왜? 일단은 지금 AI 모델들이 그쵸? 연산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연산을 머리 많이, 때문에. 네, 연산을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 그만큼 연산 한 번 할 때마다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많이 하니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네. 그럼 이제 이걸 연산을 좀 적게 하던가 아니면 많이 하더라도 전기를 덜 쓰던가 예.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발전되어 온 요 속도대로 요대로 그대로 간다면 2030년. 근데 뭔가 이게 기술적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뭐 그러면은 좀 늦춰지겠죠.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지금 속도로 보면 2030년 전후다라는 거고 별 이변이 없는 한. 근데 이변은 항상 생기더라고요. 근데 인공지능 칩이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이제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 세상이 오겠구나 싶어서 원전도 막 개발하고 조그만 원전 SMR이라고 아세요? 네. 작게 만드는 원전. 그것도 아시네. 저도 과학자입니다. 저도 과학으로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막 이제 만들고 그런 회사도 주가가 오르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 6년 후에는 전기 별로 안 먹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져야 그걸로 휴머노이드 로봇도 돌립니다라고 하면 SMR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네요. 아니죠. 또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모릅니다. 저전력이긴 한데 네. 그게 숫자가 뭐 한 100만 대야.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전기는 계속 필요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전기를 차라리 많이 생산해도 괜찮을 수 있다. 네, 어떤 방향으로 튈지 단순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렇군요. 다른 교수님께서는 이제 A로봇 창업자이시기도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자는 아닙니다. 뭐 사실상 뭐 창업자라고 하고 다니셔도 괜찮을 저희 것 같은데. 엄윤설 대표님이 이거 보시면은 화내세요. 저번에도 나와서 구사리 먹었어요. 너 나가서 네가 창업했다고 다닌다며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집에 가서 혼납니다. 그 업계에서는 그 이른바 잘 나가는 로봇 회사들 어떤 거 있습니까? 알아둬야 저희도 뭐 투자도 하고 뉴스도 해석하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비상장 회사들이 많고요. 다들 지금 스타트업들이 많으니까. 뭐 피규어 AI는 여러 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거라면 이제 좀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에질리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질리티 로보틱스. 에질리티 로보틱스는 아마존에서 굉장히 큰 투자를 받고 있고요. 아까 물류창고를 대처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한 게 그 회사고요. 아마존 자회사로. 네. 그리고 1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X. 여기는 가정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겠다라는 목표를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어요. A 로봇 경쟁자네요. 저희는 뭐 단계별로 갈 전략을 짜고 있는데 뭐 산업 현장, 그 다음에 병원, 뭐 공장, 거기는 가정에 또 공사장,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가정, 뭐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가정부터 들어갈 거야. 뭐 이렇게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에서 탄생한 회사인데 사람들이 괜찮아요. 엔지니어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앱트로닉스라는 회사도 있어요. 앱트로닉스라고 그 텍사스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조만간 꽤 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랑 협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뭘 만듭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벤츠의 공장에서 일하게 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 현대자동차도 좀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걸출한 회사를 갖고 있고 사서, 그리고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뭐 하는지 보여준다 말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보여줘서 우리 안 죽었어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국내 회사들은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대는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기보다는 각종 특정한 목적을 가진 로봇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배송 로봇 회사라든가 또는 좀 서빙 로봇 회사 이런 거 좀 지켜봐 주세요. 예. 특히 이제 배송 로봇 회사들 요거 좋습니다. 요거. 배송 로봇이면 인간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배송? 아니면 바퀴 달린 배송. 바퀴 달린 거. 네. 음식 배달해 주는 회사들. 이거 괜찮습니다, 여기. 그거는 이제 자율주행을 하면서 음식이 딱 온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괜찮다는 건 빨리 현실화될 것 같다는 뜻입니까? 네. 그리고 아직 상장 전이니까 IPO 하면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뭐라고 무슨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회사 이름도 말해도 돼요? 어째 무슨 상관이에요? 남의 회사인데.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아직까지. 뉴빌리티라는 회사도 있고요. 네. 로보티즈도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제가 이제 거기서 일했던 회사고. 로보티즈는 상장 회사죠. 상장 회사죠. 예. 거기서도 배달 로봇 호텔에서도 배달하고 캠핑장에서도 하고 뭐 갖가지 배달하고 있어요. 정해져 있는 공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달. 그것도 있고 지금 실외 배송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전화하면 로봇이 온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음식 배달하면 이제 로봇이 배달하는 요거 괜찮습니다. 근데 괜찮다는 게 저는 그거 상상만 하면 야, 저 오토바이로 한 5분은 달려와야 되는 저쪽에서 로봇이 지가 음식 들고 달려오려면 하기야 하겠으나 인도에 뭐 턱 걸렸어요부터 시작해서 넘어졌어요, 뭐 짬뽕 다 엎어졌네요, 별소리 다 할 텐데 그래서 그게 그거를 쉬운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몇 드는데요. 년째 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 갖가지 데이터를 지금 쌓고 있더라고요. 예.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쌓았기 때문에 제가 요거 괜찮습니다. 이제 될 겁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네. 빨리빨리 올 거다. 네. 근데 어느 정도 빨리 가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긴 해요. 그렇지요? 예. 사람들이 직접 썼을 때 이거 답답해서 못 쓰겠는데 라고 하면은 좀 위험할 거고, 그래서 투자하시기 전에 일단 한번 써보시고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기 곧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업계 수식통에 의하면. 지금 시범 서비스들 많이 하고 있어요. 강남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로봇이 배달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가격도 한 5년 정도면 떨어진다고 말씀 주셨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작년보다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제조 단가가 40% 떨어졌다. 예.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40%. 그 속도로 계속 이제 뚝뚝 떨어지면 금방일 거다. 네. 야, 진짜 많이 대체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은 이 시장 안 봐요? 아니면 같이 개발을 해야지 그냥 좀 보다가 A로봇 인수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냥. 그런가요? 저희 비쌀 텐데. 농담입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뭐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은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콜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보면 관심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진심을 가지시는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주가가 확 뛰었던 이유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를 많이 이제 매집을 해서 주식 사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레인보우가 아무래도 태생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막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추측도 많이 했는데 가전의 느낌으로 아직까지 뭐 그렇게 별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좀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뭔가 보여주는 뭔가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답답함이 계속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인수할 때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노하우가 기술력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노하우가 꽤 많이 올라와 있구나라는 걸 보고 인수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특허권을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허거리가 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이게 로봇이라는 게 조립이거든요. 조합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조합을 잘하느냐가 효율적인 로봇이냐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특허거리가 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각도를 57도로 꺾냐 59도로 꺾냐에 따라서 효율도 달라질 거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아는 거잖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교수님 빼고 A 로봇을 인수해봐야 의미 없는 거죠. 아, 글쎄요, 이제 제 제자들, 학생들이 저의 많은 노하우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산업 현장에 나가서 더 큰 산업을 만들어주길 기대를 하면서 예, 학생들을 키우고 있죠. 이들은 이제 잘 나가서 더 다른 섹터에서 또는 경쟁자도 되겠지만 건강한 경쟁을 하면서 협업하면서 좀 같이 크기를 피자의 판을 크기를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인공지능으로 두뇌를 훈련시키는 것은 열심히 잘 훈련시키면 그 칩이 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할 만한 건데, 네. 그죠? 네. 하드웨어를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그 설계하는 거는 노하우니까. 약간 자동차랑 비슷해요. 아하, 뭐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겠어요. 네. 못 만들 건 아닌데. 네. 자동차 뭐 뚝딱뚝딱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만들어 보면 뭐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인 거죠. 많이 오래 나오셨으니까 혹시 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정부가 이런 것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 맨날 대출금리만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말고 등 정부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일단은 수요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R&D 열심히 투자하겠다라는 계획들, 뭐 작전들 많이 발표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R&D에 투자하시는 거 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펌프에 마중물을 넣어서 펌프를 돌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부만이 할 수 있는 더 큰 역할은 수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공 부분에서 수요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사주는 거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써줘요. 사실은 조달청 통해서도 중소기업 제품만 산다고 해서 네네네네. PC가 삼성, LG 거 안 들어가고 다 그 뭡니까 삼보 뭐 이런 거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는 아주 떼돈을 벌잖아요. 중소기업 PC는 없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 그 수요를 좀 쫀쫀히 잘 계획을 하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조달청에 그냥 뭐 들어와서 하는 거 형식적이고 뭐 시스템화돼 있지만 예. 그거를 넘어서는 여기 각종 규제가 많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정말 적극적인 수요 발굴 이런 게 굉장히 아쉬워요. 휴머노이드 로봇 나왔다고 칠게요. 예. 이거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왜냐하면 이런 규정 때문에. 관공서에서 쓸 때 네. 무슨 규정이 있어요? 뭐 안전 규정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떼와라, 뭐 너네 기업 얼마, 뭐 매출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어허.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서류 작업하다가 야, 안 하고 만다 내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렇구나. 거는 사람의 일이잖아요. 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럼 관공서에서 어떤 로봇이 제일 먼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용도로는? 일단은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공고를 냈는데 취업 공고를 냈는데 사람들이 모집이 안 돼. 이런 게 뭔지 저는 이제 뭐 잘 모르죠. 그런 거부터 이런 거 로봇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로봇 좀 갖고 와 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뭐 시골에도 그런 거 많이 쓸 수 있고요. 관공서에서 사람 필요해서 뽑았는데 네. 사람이 지원을 안 할 때 네네네. 혹시 로봇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네네.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하나의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겠네. 그쪽에서 뭐가 지금 제일 사람이 안 구해지는지 답답한지 네네. 그런 얘기를 알려만 줘도 얘기가 시작될 수 있다. 그건.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수요를 창출해주는 역할, 이게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요 못해요. 모르겠네. 있다 하더라도 뭐 돈 되는 거가 먼저잖아요. 기업들은 어떤 쓰임새보다는 쓰임새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이게 그걸 하면 돈이 돼 안 돼? BP 넘어가 안 넘어가? 이거를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관공서는 좀 다르죠. 일단 쓰이면 세금을 통해서 뭐 일으켜 보자, 수요를 일으켜 보자. 이거 할 수 있는 곳이라서 뭐가 있을까 진짜. 관공서에서 단순 작업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꽤 있을 텐데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서 특히 뭐 좀 위험하고
야외에서 뭐 점검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 위험하고 힘들고 음, 사람들이 좀 안 하고 싶어하는 일들 예. 이런 수요를 발굴해 주십사 하는 게 좀 바람이죠. 그래서 알려주면 A 로봇이 검토해서 해줄게. 네. 연락처 역시 홈페이지로 들어오십시오. A 로봇. 네, 대표 이메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의 일은 아닐 거예요. 내년의 일도 아닐 겁니다만 내후년은 모릅니다. 예. 내후년부터는 실제로 저희가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 들고 찾아가서 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공부하려면 이게 과가 어디가 있어요? 한양 지금 한양대 계시죠? 네, 한양대 로봇공학과 소속이죠, 제가. 네. 로봇공학과가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광운대, 한양대 뭐 이 정도. 나머지는 뭐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뭐 컴퓨터공학과, 거기서 뭐 AI학과, 자동차 배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연구실마다 있고 뭐 이렇게 있고. 하는 거죠. 근데 한양대학교는 특히 에리카 캠퍼스는 특이하게도 로봇공학과를 만들어서 이런 걸 다 합쳤어요. 시너지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거고. 로봇만 할 거야.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 정원이 그렇게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 다 몰려들어갖고 다 수용할 수는 없고. 몇 명이에요? 한 학년? 저희 좀 복잡해졌는데 내년부터 좀 복잡해졌고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한 60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충분한 수요는 아닐 거예요. 충분한 공급이 공급량은 안 아닐 되는 거죠. 거니까. 예. 그래서 각 과마다 다 로봇을 할 수 있습니다. 하기야. 기계과도 할 수 있고 전자과도 할 수 있고. 각 과마다 다 들어가서 거기서 로봇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전자과 들어가서 로봇 공부해라. 네. 기계과 들어가서 로봇 공부하고 컴퓨터공학과 들어가서 로봇 공부하고 그런 교수님도 있고 연구진도 있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각 학교마다 조금씩 있으신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두 분씩은 계세요. 학교마다 로봇에 네. 관심이 있는 교수님이 네, 그분이 기계과 교수님일 수도 있고 네. 전자과 교수님일 수도 있는데 네. 교수님들 잘 보시고 홈페이지마다 교수님들 이력 양력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그냥 한양대 정원 늘리고 가겠네. 저희 한양대 오면 가장 좋죠. 쉽고 빠르고 편리하고 원스톱 서비스가 딱 되죠. 저도 있고. 알겠습니다. 바쁘시고 요즘 같은데 시간을 금처럼 써야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더 고맙고 또 죄송하기도 한데 그래도 분기에 한 번씩은 나와서 알려주세요. 네네. 예. 제 의무이기도 하죠.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건 교수와 함께 최근의 로봇 산업의 트렌드, 고민, 흐름 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